이번 총선에서 인천, 중구, 강화, 옹진에 도전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인사가 늦어요?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저희 같이 합니다. 세트로. 배려의 예. 아이콘이십니다. 배려의 아이콘. 그렇구나. 아니, 우리 그 이동학 최고위원은 네.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예. 방송국에서 작년에 지나다가 한번 뵙고. 스치듯이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네.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 저희가 연대 인사, 평화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출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기후 정치와 초고령화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2년 반 세계 여행도 했고 그 여행이 아니라 실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갔다 와서 쓰레기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고 글로벌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은 따끈따끈한 제가 신간 편의점장 주님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뭐 배울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재밌겠다. 떠나는 도시 모이는 도시. 저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 세계 도시는 위기에 빠지는가? 네. 혹시 저만 주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또 안 보이는데 슬쩍 전수 받았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멀다.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쉽지 않은 지역구 아닌가요? 네, 어려운 지역구죠. 험지죠, 험지. 네, 당선된 적이 없었던 지역이고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네네. 또 안보 경계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이 있는 또 영종도를 포함한 이제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한번 가서 이거를 험지가 아니라 이제 격전지로 좀 만들고 승기를 따내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좀 믿음을 당원분들께도 시민분들께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막상 돌아보니까 어때요? 일단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정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했던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시고 음료수 막 주고 가시고 어디에서 봤어요라고 하면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주시고 가시고 그런 일들도 있어서 약간 힘을 받고 응원을 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언론계에 보면 영종 하늘 신도시? 네, 하늘도시. 하늘도시. 거기로 이주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퇴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살기가 너무 좋다고 영종도가. 그리고 또 서울 나오기도 교통 너무 좋아요. 교통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은근히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이동학 최고하고 어떻게 개인적 인연이 좀 있으시죠? 저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하고는 그 정치개혁 2050을 또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늘 아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인데 어떻게 같이? 이제 초당적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좀 같이 내자라고 해서 저희의 그룹에서는 가장 이제 제일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시는 이제 좋은 선배님이시고 사석에서는 이렇게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여의도에서 가장 들어가면 일 제일 잘할 저는 정치인이라고 제가 감히 제가 항상 이렇게 평가하고 다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의석 갖고 양보하면 형님한테 저는 저보다 진짜로 저는 진심으로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너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으신 분이신데 이게 참 지금 너무 바깥에 오래 계셔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심지어 제 이름을 신인구로 지금 개명을 할 정도로 이 인구 제한이 심각합니다. 저 법원 가서 이름 바꾸기로 저희 어머니한테 양해도 구했어요. 너무 심각해서 인구 문제 너무 심각해서 신인구로 바꿔. 앞으로 부를 때마다 그냥 인구하면 제가 인구하면 재앙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도 심각성을 느끼는데 드립 연구소가 다시 또 발동이 되고 있어요. 대기실에서 저도 생각한 거는 나도 그러면 이름을 인구학으로 바꿀까? 별명이라도 그렇게 바꿔볼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참 준비가
분위기가 네. 이 책도 읽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구나. 저는 늘 응원하는 네. 좋은 형님이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둘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저 세계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세계여행을 왜 가요? 막 그랬더니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연구하고 어디에 천착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참 만만한 분은 아니다. 저분이 정치 세게 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저도 이 책 잘 보겠습니다. 네. 경선을 해야 되죠. 네, 경선해야 됩니다. 몇 분 있으십니까? 저 외에 세 분 정도가 더 계시고 총 4명입니다. 네, 근데 오늘 발표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가 안 됐어요.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뒤로 계속 밀린다는 건 예. 관심이 없거나 혹은 뭔가 또 다른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또 생각을 전략 들게 하고. 지역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래서 후보들이 험지니까 많을 때 험지기도 누가 딱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예.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예. 네. 어쩌면 네. 지도부가 편의점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편의점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은근히 저희가 보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많이 보세요 저희 방송을.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거기서 봤다고 들었어요라고 뭐 인사를 오랜만에 받았다 이런 연락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잘해야 된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설 네. 연휴 보내고 오셨을 텐데, 자, 우선 우리 신 변호사님 그 가족들 만나서 정치 네. 얘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은 저희 가족들은 정치의 초고관여층이고요. 초고관요. 예, 뭐 네. 저희 그러니까 진짜 정치에 관심이 저 네. 때문에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어머니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을 다 보십니다. 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근데 엄마가 매니저야. 아니 근데 참 지금 저도 주변에 민심을 많이 들어보면은 네. 정말 나라 걱정을 심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언제나 늘상 있었던 것처럼 나라 뭐 경제 늘 안 좋고 어렵지 이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이거를 정말 국민들은 이 삶으로 네.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데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장 그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이 정치권이 네. 좀 엉뚱한 일들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거의 뭐 정치에 대해서는 체념이 아니라 네. 거의 초절망 상태다. 예.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예. 무엇보다 아무래도 설 밥상에 올라갔던 얘기들은 뭐 예. 양당에 대한 비판이 이제 워낙 많고 늘 했던 얘기니까 네. 많이 안 나왔고 네. 좀 신당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예. 좀 우려점들 아마 이런 기억신당.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도 예. 열심히 빨리 좀 좋은 당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라는 덕담까지 아니 있었습니다. 준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빨리 창당을 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예. 저도 빠른 성과로 예.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지금 뭐 설 연휴 직전에 천공 영상이 또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2025년 통일설 얘기를 하면서 뭐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국민들 모르게 해야 된다, 이 통일은. 그리고 눈 깜짝할 마음, 눈 딱 뜨면 딱 통일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 또 통일부 장관이 그 이른바 이제 자유북진론,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또 어제 그제 공개된 그 인재개발연구원장의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 또 대통령이 전쟁에 관심이 많으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보니까 네. 전화 인터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접경 지역에 있는 섬, 백령도도 있고 연평도도 있고 이 지역구예요. 예,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뭐 이런데. 강화도. 네, 그리고 예. 제가 이제 해병대 이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아. 그게 김포와 강화도와 연평도, 백령도에 쭉 예. 그 서부전선을 막하고 예, 있는 예. 부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섬에 있으신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면 사실은 정부가 좀 조장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언론하고 정부에서 진짜요? 약간 의도적으로 자기네들은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이렇게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느낌마저도 이제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근데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나 뭔가 의도적인 느낌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저는 정부가 이미 1, 2년 전부터 이미 총선
총선을 약간 북풍몰이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진짜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간파한 수라면 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다른 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이게 김건희 여사 백 받을 때 네. 녹취록 그 영상에서 이런 게 나왔잖아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북한 문제 맞아요. 남북관계 한번 신경 해보겠다. 쓸 거다 뭐 이런 네, 게 네. 그게 딱 천공 영상이랑 뭔가 이게 맞물려 떨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우리 저 해외 나가는 거 취소하면서 맞아요. 예. 네, 독일 순방. 북한 때문에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안 간다라는 또 이 걸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면서 예. 뭔가 우리가 다 간파하고 있는 그 수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분들 정말 창의력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보 문제 때문이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독일에 가서도 외교를 하고 아니 뭐 해킹 당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국가의 이런 국격을 더 망가뜨리면서 수년하는 게 더 안보에 우리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실의 뭐 행정관이 뭐 북한 해킹 당하고 뭐 이런 메일을 또 개인 메일을 쓰고 하여튼 이해할 수 네. 없는 일들이 막 도처에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한 것 같다. 이동학 최고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자존심 상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존심? 저는 네. 실제로 설 때 집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열심히 지역을 돌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예.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 경제가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예, 예. 설에는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항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예년의 수를 예. 다 회복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노동자들 몇만 명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공항 경제권이라고 하는 상권이 살아 움직이는 곳인데 네. 저녁 때 이제 술자리 같은데 이제 쭉 돌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서 분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뭐 어렵다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친구들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금리 예. 높아가지고 예, 예. 빚 갚고 있고 막 이런 예. 상황인데 예. 대통령이나 이 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자기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주고 신경 써주고 그런 네.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족 문제나 이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네. 대처를 굉장히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네. 이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심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연휴 마지막 날 그 인천 계양 을에 가서 뭐 동네 민심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화가 나 계시더라. 저희가 또 내일 광주를 갑니다. 그래서 내일 광주에 가서 민심을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여하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이런 논방, 뭐 이게 공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들,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판단하고 어떤 정당에 또 어떤 표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지금 녹록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심판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죠. 네. 윤석열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데 네. 저는 좀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응징 투표를 해야 된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미 예. 민심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 대통령의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을 KBS와의 녹화 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이 연속성까지 네. 거의 국민을 지금 우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이 워낙 다 엉망이다 보니까 뭐 찍을 데 없지. 그 우리밖에 못 찍잖아. 라는 굉장히 그 백제라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의 정치 행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 때리기 정치입니다. 때리기 정치. 때리기 정치. 때리기 정치. 근데 네. 그동안에 네. 노조를 처음부터 많이 때려왔었고요. 약간 악마화 정치죠. 네.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때리기는 지금도 여전히 되고 네. 또 내부 경쟁자들 뭐 수도 없이 때렸죠. 이건 뭐 당무 장악이라고까지 됐고 네. 방송국 때렸죠. 이제 남은 때리는 것이 지금 의사들 좀 한번 때려가지고 넘어가 보겠다. 저는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토의가 필요하고 네. 일정 부분 늘릴 부분은 늘려야죠. 근데 이걸 1년에 2,000명씩 늘려가지고 5년간 10,000명을 늘리겠다? 이거는 그 10,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교육 부분이나 네. 의료계에 미치는 이 파동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때리기 정치라고 이제 또 남은 때리기가 이제 북한 때리기 아닙니까? 네, 북한 때려가지고 진짜 이제 뭐 국지전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오는 건데 네. 누구를 때리고 청산하고 악마화해가지고 그 반사적인 이익을 누려서 정권을 유지하는 예. 이런 행태는 정말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강력 응징이 필요하다. 저기 네.
생각합니다. 조금 연결해서 얘기를 네. 해보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 모습을 딱 보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이 정부 여당이 이겼을 때 앞으로 3년간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네.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을 대통령 시기에 네.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던져놓고 사실상 던지기로만 지금 총선 앞두고도 던지기만 계속 하고 네. 있어요. 여기는 때리기, 네. 여기는 던지기. 수두룩하게 투수만 존재하는 예. 팀인 거예요. 예. 호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볼을 받아줄 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 팀 선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3년도 뻔하다. 네. 가장 힘이 있을 때 사실 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아마 완료까지 해냈다면 네. 이번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실정에도 불구하고. 네.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정부구나라는 인식을 줬을 텐데 2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맞아요. 지금 계속 공만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삼진 아웃 상태에 될 상황이고 국민들은 그 아웃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심판론 들고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운동권 기득권이 있죠. 그 민주당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남의 당에서 왈가왈부를 하는지가 우선 문제고 네, 또 네. 하나는 아니 운동권을 심판하자 그러면은요 네. 역으로 그러면 뭐 김근식 위원장도 심판해야 되고 뭐 하태경 의원도 심판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원희룡 말이 안 장관. 되는 거예요. 네. 원희룡 장관도 심판해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정부를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즉 검사들이 들어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검사를 심판해야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 운동권에 기득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은 민주당 안에 아마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체적으로 당이 개혁을 하면 네. 집권을 할 것이고 또 개혁 못하면 또 야당 하겠죠. 근데 네. 그걸 왜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를 하고 걱정을 해주죠?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자당에도 본인 네. 당들에도 좀 운동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도대체 구도를 어떻게 짜자는 건지 매우 이거는 어리석은 프레이밍이다 저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우상호 의원이 그 시사인 그 김은지 기자의 뉴스인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 당에 있는 운동권들을 심판 안 하고 왜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들만 심판하려고 동료 그러나. 시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료 시민에 따라서 그 심판의 기능은 네, 왔다 갔다 어머, 합니다. 세상에. 예. 동료 시민이 아니라서. 이건 그렇구나. 다른 포석이라고 봐요. 어떤 그러니까 포석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감을 사서 네. 본인들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타기. 그렇죠. 그 포석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먹히는 프레이밍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네. 그 대체제가 좋아야 돼요. 이 사람 빼내고 이 사람으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 정치를 네. 바꾸건 뭐 지금의 현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건. 근데 그러한 대체제들이 지금 약간 다 함량 미달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찍어주자라는 감정이 안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대체제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검사 공천이다 혹은 양지 찾아간다 다 이런 걸로만 예. 지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수가 좀 먹힐까 싶어요. 네.